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컨텐츠과 김기홍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마스크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마스크가 제대로 수급되지 못했던 올해초를 떠올려 보면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사고 또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했던 그 현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약국마다 판매 시각이 제각각이라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하는 시간이 약국별로 매일매일 제각각이다 보니 몇 곳을 돌아야 하고 허탕을 치기도 합니다. 약국들도 난감합니다. 언제 입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공지가 없어서 저는 지난 3월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제공하는 앱 서비스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내 주변의 약국에 마스크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또 구입이 가능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검색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개발에 참여하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작지만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공직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도나 법적 근거, 관행, 책임, 예산 같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이건 어느 부서의 담당인지, 또 이게 내가 맡아야 하는 범위 안의 일인지를 정말 많이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제도와 예산 안에서 움직이고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거나 기존에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엄청난 책임과 부담감이 뒤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제 업무는 스마트폰의 앱이나 또 VR, AR과 같은 디지털 컨텐츠 기업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또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어때요? 마스크와 전혀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연초에 마스크 공급이 안 돼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도 제 업무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 생각만 할 뿐이었죠. 애가 3명이나 있고 또 가까운 곳에 부모님도 계셔서 챙겨드려야 하니까 당연한 고민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또 저희도 2월 말에 갑자기 참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시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왜 그 회의에 가야 하지? 할 말도 없는데 왜 이것을 내가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제 업무 분장에 있던 일이 아니었고 당시 연초라 올해 사업들을 기획하고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정말 막연했죠. 제가 정보화 담당자도 아니었고 함께 일하는 기관들도 이런 서비스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뭔가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찾아낸 답은 마스크 판매 정보를 알려주는 앱 서비스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터넷으로 이런 앱들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와 기관들 연락처를 찾아서 무턱대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수만 명이 갑자기 서버에 몰리면 다운된다. 지금 그것까지 추가해서 관리할 여력이 없다. 그런 걸 왜 거기서 챙기는 거죠? 내가 괜한 일을 하는 건가? 기운이 쭉 빠졌죠. 기획 방안에 대해 과장님과 의논을 하면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좀 격이 없이 지내던 우리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사무관, 중앙부처 공무원이 그 정도의 좌절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뭔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러지 말고 숨 좀 돌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순간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이끌려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방식이 채택되었는데요. 이건 민간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관계 부처와 기관, 민간 기업과 개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앱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일주일 뒤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죠. 물론 전례도 없었고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직접 기획하고 개발, 구축, 운영하던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정보와 기관,
민간 기업과 시민 개발자들 모두가 의기투합한 사상 초유의 협력 프로젝트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담당자들이 서로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 체계를 만들고 또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실무를 맡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곳의 사람들이 함께 협업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분명히 힘들고 곤란한 일들이었고 또 각자 피곤하고 어려운 게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피곤함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민족에게 위기 극복은 취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실감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밤잠 줄여가며 고생한 결과 공적 마스크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들이 편리하게 앱이나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 5일 만에 오픈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의 폭동 수준의 마스크 사태를 잠재워야 했기 때문에 앱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만 단언컨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한마음으로 자신의 역량과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하루 이틀 전부터 근처 약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직접 약국에 가서 마스크 판매 상황을 봤던 거죠. 당시에는 약사님들께 말 걸기가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약사님께 말을 걸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3초에 한 명씩 손님들이 들어와서 계속 질문을 하고 또 약사님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심지어 도대체 언제 파냐고 화를 내니까요. 그러다가 3월 11일부터 앱에 정보가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에 약국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손님들은 마스크 없어요라는 말 대신에 앱에는 조금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좀 늦었나 봐요. 저 안쪽에 약국이 있다고 하니 그쪽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약사님들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좀 늦으셨네요. 내일 10시쯤 들어오니 앱 확인하고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죠.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주말에도 집 근처 약국을 돌며 앱의 정보와 또 실제 마스크 판매 상황이 같은지 체크를 했고 약사님들께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들었어요. 약사님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 마스크 대란이 생기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3월 말 어느 일요일에 와이프와 함께 우리 가족들이 쓸 마스크를 사러 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하는 일을 얘기해도 도대체 이 남자가 하는 일이 뭐래? 라는 이상한 표정으로 이해를 잘 못하던 와이프도 내가 이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고생할 만했다며 칭찬하던 게 생각납니다. 남들은 둘째치고 저 스스로의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을 제가 한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업무를 맡았을 때 분명히 어떤 딜레마가 생길 거예요. 이게 내 일인가?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잘못되면 내 책임이 되는 게 아닐까?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제도와 예산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의문에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한 채 그 틀 안에서만 머무른다면 내 일에 대한 만족과 성취감도 그 수준에 머무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몇 년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그 짜릿한 순간을요. 이제는 이걸 내가 해야 할까라는 물음표 앞에 당당히 느낌표로 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일과 이렇게 관련되니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물론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참 바쁘고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뭔가 하나를 더 하고 바꿔보려고 한다면 의외로 그 도움을 받는 국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좀 더 무게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올해 봄바람이 불면서부터 마스크에뿐만 아니라 처음 기획하지 않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칭찬과 인정도 받았는데요. 딱히 재물이 더 생기거나 큰 명예를 얻은 건 아닙니다. 물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상으로 받은 관광상품권 말고는요. 제가 얻은 건 어느 순간 제가 잃고 있던 스스로의 존재 가치, 그러니까 공적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제 모습이고요. 나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 사회의 큰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나름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또 새 아이에게 아빠가 무언가 멋진 일을 했다는 이야깃거리는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2020년은 저에게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던 생각을 새로 고침하면서 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시기입니다. 보통 연초에 하는 새해 결심처럼 아주 거창하거나 뭔가를 갈아엎는 계획이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작은 결심과 노력으로 얻은 변화였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을 거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변화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이슈를 만났을 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느껴진다면 오늘의 제 마스크 앱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아무튼 같이 고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멋진 영상으로 또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주말에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른 아침에 이불 속에서 나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상쾌함과 또 땀 흘리는 기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또 건강이라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극 행정이 처음에 하기 어렵지만 막상 하게 되면 이런 짜릿함과 또 저 스스로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에게 적극 행정이란 아침 운동이다. 매년 2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많게는 뭐 10만 명, 20만 명씩. 18만 5천 명 일단 응시를 했고요. 18만 5천 명. 예. 18만